민심 앞에 일단 후퇴. 종부세 상위 2% 부과는 다음 달에 논의하도록 하겠다라는 소식인데, 자, 어떤 소식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상위 2% 부과입니다.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이게 소위 말해서 부자세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세 표준 얼마로 하는 게 아니라 상위 2%딱 잘라.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또 여기서 2% 부자니까 내도 돼.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막 진짜 공시가격 10만 원 차이로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런 일이 발생해요. 1주택자는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2%는 뭐 10억 6,800만 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현실화율을 적용하면은 11억 원은 15억 7,100만 원 선의 주택이다. 종부세 부과 여부, 뭐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6억 6억씩 해가지고 절세를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공시가격 상한이 6억 6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12억 원, 6억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거 개정안 두고 목소리가 굉장히 거셉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세법률주의 위반할 소지가 크고 역전적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시대착오적이고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윤희숙 의원도 아무런 정책의 합리성 없이 국민 편가르게 하는 혜택가 창피스럽다. 2%와 98% 이거 나눠버리는 거 맞아요. 예, 맞는 거고, 와, 이게 참 진짜,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세금은 말이죠, 과세는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비싸건 싸건 간에 실현된 이익이잖아요. 내가 이 집을 사고 팔고 주식을 사고 팔아갖고 양도된 차익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국가가 좀 많이 걷어가고 많이 뭐 비싼 거에 대해서 많이 걷겠다, 이거는 싫어도 법이니까 뭐 따를 수밖에 없는, 지금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재산세도 내고 있고 살고 있다고 해서 재산세도 내는데, 여기다가 상위 2%에다가 혹은 공시가격 얼마에다가 종부세를 매겨요. 이거 근데 팔아가지고 우리가 돈을 남긴 게 아니라 살고 있는데 내는 거니까, 이게 누적이 되면 지금 집값만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고려는 하지 않는 거예요. 돈 많은, 재산 많은 사람들한테 징벌적 과세를 지금 하는 국가가 없겠느냐? 돈 많은 사람들이 징벌적 과세를 좀 받는 게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이 갈리겠죠?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용어는 차치할게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좀 많이 버시는 분들, 슈퍼리치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좀 실천을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막 뺏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허용하는 심적으로 와닿는 범위 내에서 뭐 세금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더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자발적으로 한다면 이분들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디까지나 본인 의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그냥 집값 올랐다고 가지고 있는 집 부채라고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든 다음에 막 과세를 하는 거야. 근데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2% 룰을 만드는 거예요. 2%.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생각에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혼내주기 위해서예요. 이거는 혼내주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책정을 하는 거예요. 2%가 아닌 사람들, 2%인 사람들을 명확하게 갈라가지고 2%는 징벌적 과세를 받아야 돼, 종부세를 받아야 돼 라는 명확한 혼내주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2%를 만든 거예요. 기준을 만든 이유? 처벌하기 위해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 세금을 그리고 걷는다는 명목의 처벌. 부자니까,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집값이 비싼 곳에 사니까. 근데 2%에서 만약에 내려가면, 2% 있던 사람이 뭐 2.8% 가면은 이거 돌려줘요? 냈던 거 아니잖아요. 이거 굉장히 누군가에게는 통쾌할 수 있고, 야, 2% 내도 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진 사람 이게 뺏는 느낌에 대해서 뭐 공감대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 댓글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래도 되지, 돈 많이 벌었잖아, 얼마 하던 게 얼마 됐다며, 집 두 채잖아, 이럴 수 있는데,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야, 저 집이 그냥 깨끗하게 샀겠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소수긴 하지만, 극소수긴 하지만.
근데 이거 조세 형평성이나 조세주의 이를 전체적으로 지금 고려를 했을 때는 그냥 이념 편가르기 표를 위한 영업으로밖에 안 보여요. 예. 윤희수 의원 얘기하잖아요. 지금 2%를 위한 코미디. 내세금을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의 경제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기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칙을 가볍게 무시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1억 주택 2배로 뛰고 지방서까지 갭 투자 와요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억 주택이 2배가 뛰었대요. 어떤 얘기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 주택 2배가 뛴 게 평택 얘기예요. 태평 아파트. 삼성 평택 캠퍼스가 가까워요. 호재가 있는 거죠. 근데 공시 가격이 1억 원 미합니다. 규제 틈새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겹호재로 작용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지금 수요가 몰려들고 있는 건데, 지난해 작년 7월에 1억 200만 원이었던 집이 지금 6일에는 2억 1000만 원, 2배가 넘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공시가 1억 미만이 몰려있는 경기도권,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권의 평택 시장이 요즘 핫 이슈라고 합니다. 평택 쪽이 지금 굉장하게 뛰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규제를 피할 수 있으니까, 풍선 효과니까. 규제 역설이야. 이게 전부 다 규제의 역설이고,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하면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틈새를 찾아야지. 이제 이렇게 훈련이 된 거예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1가구 2주택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2주택 갖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돌려면 1가구 1주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잠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규제가 다 걸려있는데 안 걸린 동네, 규제 다 걸었는데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찾아서 갔더니 평택이 나온 거죠. 1년 사이에 1억 200만 원짜리 2배 올린 거예요. 이거 1억 올라, 1억 오른 거 가지고 그러잖아요. 퍼센테이지 100%라니까요. 이 잘 보세요. 이거 저기 15억짜리였으면 2배면은 30억짜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공시가 1억 원 미만 플러스 개발 후제가 나와가지고 1억 200만 원짜리가 2억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단순 비교로 2배가 아니라 갭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전세가가 5천만 원이었으면은 취등록세까지 이거 대략적으로 6천만 원이면 됐을걸요? 6천만 원 넣고선 지금 1억 넘게 먹었는데요. 1억 2천만 원 먹었는데, 그럼 200%인데? 100%가 아니라 200%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왜 이래요? 여기 원래 인기 있었던 지역이에요? 인기 없었죠. 생각을 해보시면 기억을 다 이렇게 어땠지 돌려보면은, 제가 아버지가 수원시에 사셔요. 부모님이. 제가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수원시 영통구에서 나왔어요. 학교를. 그 앞에 청명주공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하고 볼 때 여기 너무 좋아. 청명산 앞쪽에 있고 산자락에 있고 청명역에 정말 단지하고 연결이 돼 있는 수준이고, 아파트도 홈플러스도 가깝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2억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에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24평짜리 59제곱미터가 전용 면적. 너무 좋아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해갖고 한 명이 샀어요. 한 명이. 그 집이 지금 한 5억 할걸요 지금? 격세지감이죠. 이게 한 3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평택 쪽은 더 했다는 거죠. 수원보다 더 내려가 있으니까. 여긴 분당선이 들어가 있던 건데,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의 거리로 비교를, 단순 비교를 하는 건데. 열공지형님 늦게 들어왔네요. 아유 괜찮습니다. 오늘 좀 길게 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평택 쪽에 이렇게까지 올라갈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호재하고 지금 규제를 피한 거, 이거 2개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 2개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인기 있던 지역도 아닌데 인기가 있어진 거죠. 사람들은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규제 있잖아요. 그럼 규제가 벗어난 곳만 찾아가요. 딱 눈이 너무 똑똑해.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다녀요. 그리고 싹 투자를 해요. 이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막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법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비난은 할 수 있겠죠. 왜 자꾸 투기를 해? 자꾸 올려놔. 근데 법적 책임은 없는 거죠. 왜냐면 법적 테두리를 다 벗어났으니까. 그리고 세금 내면 되는 거니까, 양도세가 나오면. 그리고 다른 데 다 막혀서 이제 나도 막차 한번 타보고 나도 돈 좀 벌어볼까 하는데,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나를 비난해라고 하면 이것도 할 말이 없어져요, 서로. 폭탄 돌리기일 수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가는 거고, 여기 매수세 만약에 떨어지고 거래 절벽 오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걸 알면서도 지금
간다라는 인터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지금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만한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